안녕하세요. 다나 명상센터 대표 이유한입니다. 오늘은 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라는 주제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매우 궁금했었습니다. 요즘 새벽에 일어나 피아노를 치는데요. 10분 정도 연습하려고 손이나 풀어야지 하는데 1시간이 금방 훌쩍 지나갑니다. 이렇게 피아노에 몰입이 될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10대 때에는 나는 공부에 이렇게 몰입하게 되었었는데요. 정확히는 물상이라는 과목에 몰입했습니다. 그때 그 물상이라는 과목에 몰입했을 때 내 인생이라는 것이 처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가족이 나에겐 가장 소중했습니다. 엄마와 동생이 가장 소중한 존재였죠. 몰입을 하면 그때부터 자기 자신의 진정한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행복한 모습도 발견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발견할 수 있고 또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으며 삶에서 오는 갖가지 불안과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몰입했던 그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특별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어떤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는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볼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후로 이 가족에 대한 저의 사랑과 또 내 자신의 진로의 갈등은 20대를 힘들게 보낸 이유가 되었습니다. 명상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나 자신의 참된 근원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존재의 시작을 추적해 갈 수 있습니다. 아기는 처음 태어났을 때 자기 자신과 이 세계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육되면서 차츰 자아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처음에는 몸을 스스로 사용하는 자아가 생기지만 사춘기에는 사회적으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아가 생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자아가 생기는 것을 12연기로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존재가 생기는 과정을 12연기로 보신 것인데요. 그 12연기의 시작은 무명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그 인연의 소치에 대해서 모르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처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를 말하는데요. 아기를 두고 다시 이야기하자면 아기는 아무것도 몰라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몸을 가누고 사용하는 법을 터득하면서 자기 몸이 자기 자신이라고 구별하기 시작하죠. 그러니 이 구별하는 의식이 존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의 어떤 마음이라는 것이 이 아이의 자아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런 결핍에서 시작되는 것이 또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결핍에서 시작되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것이 자아입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살아갈 능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지나야 자기 몸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는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이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기가 그렇게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를 키워준 사람에게 첫사랑을 느끼면서 10여 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첫사랑은 짝사랑이 되죠. 왜냐하면 이 어른은 아이를 양육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동등하게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상태에서 사춘기가 되면은 사랑에 상처 입은 이 마음을 표현하며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하나의 인격체로 살아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독립하게 되면 부모로부터도 심리적으로 많이 멀어지는데요. 하지만 그때 부모는 오히려 아이가 순수한 사랑으로 자기 자신에게 왔던 그때를 그리워하기 시작하는데 아이는 이미 독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어른들은 이렇게 아이의 독립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가부장제라는 제도로 아이의 독립을 막아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식적으로 자식을 부모에게 묶어 놓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연의 가장 근본적인 모양을 나타냅니다. 사랑도 그곳에서 배우고 상처도 그곳에서 받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무의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현실의 모양은 각양각색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현실의 모양을 추적하면 나의 자아의 모양도 추적할 수 있는데요. 무의식은 이 모든 것을 저장하고 있는 저장고입니다. 이 저장된 우리의 기록들이 우리 삶의 각본이 되는데 이 12연계의 시작은 무명입니다. 이 무의식의 이러한 모양들이 왜 저장될 수 있냐면 그런 모양들을 우리 자기 자신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진정한 근본적인 모습은 불성인데 불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모양들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 불성을 모르는 것을 근본 무명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자신이 원래 부처라는 것을 모르고 각양각색의 그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진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사람은 이 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각자는 모두 이 아상 때문에 외로운 섬처럼 떨어져서 존재하는데요. 그가 생각할 때 아상을 버리면 마치 바다에 빠져 죽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의 결핍에서 만들어진 안전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살아있다 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또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랑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충실한 것입니다. 아기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데 성장 과정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게 되는 것이 정말 지혜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오랜 세월을 명상해야 합니다. 자기 눈이 자기 자신의 눈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불성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면서 또한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타인들로 가득 찬 이 세계를 헤쳐나가면서 생존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환상과 같죠.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환상인데요. 이 모든 이야기는 내가 만들어낸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존재가 무명에서 시작된 나의 착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혼동되는 것은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도 가짜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파도라고 본다면 마음은 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파도가 치든 파도가 치지 않든 바다의 성품은 똑같습니다. 파도가 치는 것은 나의 착각에서 이루어진 파도이지만 바다는 진짜 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르게 써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시간 여행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어른이 되기 전까지 되돌아가서 나의 이야기를 다시 써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몰입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내 것으로 다시 찾아올 때까지 상처받은 자아가 거짓 어른이 되어서 만들어낸 이 모든 환상 같은 이야기들을 다시 써야 합니다. 이것이 윗바사나 명상이고 또한 이것이 사마타 명상입니다. 감사합니다.